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변인을 보면 대통령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대변인입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함께 들어가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명료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대변인의 몫입니다. 때로는 전술 전략에도 능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어 실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언론 보도 경험이 많다면 더 좋겠지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문재인 대변인 고민정. 자, 월간조선이 재미있는 기사를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대변인 정영국 대변인이 고민정 대변인에게 하는 쓴소리입니다. 박근혜의 마지막 대변인은 문재인 대변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 계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영국 대변인, 전 대변인이죠. 고민정 대변인에 대해서 했던 첫 번째 마디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대변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대변인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코멘트를 하는 대변인이 탄생한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정영국 전 대변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을 너무 남발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조목조목 근거를 대서 비판을 하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설명을 하는 자리지, 불리한 기사 만나면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우는 식은 청와대 대변인이 해야 할 품격을 어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그동안 참 가짜 뉴스란 말을 많이 했더군요. 본인이 스스로 가짜 뉴스를 생산한 적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드렸습니다. 경제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도대체 경제 수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떠들다가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영상에 대한 해설도 전체를 뜯어보면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고민정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튜브든 뭐든 그냥 고발해버리는 저 단순함. 그러니 청와대 대변인이 비판을 듣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한결의 고소를 빨리 취하하라. 그걸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왜 유튜브와 인터넷 유저들을 고소했습니까? 고발했습니까? 정말 본인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끝판왕들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는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우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2019년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고민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정보들이 너무 많아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황당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G20 정상회의에서 개폐회식을 포함해서 주요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한 세션 중 모두 7개 가운데 4개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고민정 대변인은 특정 언론사, 특히 조선일보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적이 많습니다. 자,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상에 포함됐다고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위가 결론 냈던 사안이라는 보도를 가짜뉴스다, 민관 공동위 보도 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2005년 민관 공동위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19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고민정 대변인은 취사 선택, 필요한 것만 따서 이렇게 언론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고 월간조선은 보도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영국 전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특정 언론 실명을 거론하며 가짜 뉴스라고 몰아를 세울 수 있나? 가짜 뉴스다, 틀렸다는 식의 논평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고민정 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조선일보 관련된 발언이 꽤 많았다. 예컨대 무지의 소치다. 한국 언론의 자존심을 저버리지 말아라는 등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좀 이례적이다. 구체적으로 언론을 거론해가면서 비판을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민정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창기에는 특정 언론사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었다. 그러다 보니 기사를 보는 국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대변인이 아니라고 하는지를 헷갈려 하시더라. 그래서 명확하게 짚을 것은 짚어 나가면서 하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의도한 건 아닌데 조선일보가 좀 많았나 보죠. 저도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을 보면 어쨌든 고민정 대변인이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고민정 대변인의 국어 실력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맞춤법, 문장, 수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간조선이 지적했던 이 몇 가지 케이스들, G20 정상회의, 그리고 이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이 부분, 이것은 월간조선이 이제 찾아내서 꼬집은 건데 이것도 한번 고민정 대변인과 월간조선 간에 논쟁도 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고민정 대변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최고 권력을 가진 청와대의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언론을 대하는 것은 저는 예의에 어긋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더 고품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지금 고민정 대변인의 말들을 듣고 있으면 감정이 격해서 나온 말들도 있는 것 같고 평정심을 이런 발언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 좀 더 강하게 하라고 대변인을 밀어붙이는 그런 뒷배경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변인은 걸러서 표현해야 됩니다. 지금 고민정 대변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품격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자, 정영국 전 대변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힐난하고 비난하면 무조건 기사가 됐다. 그때에도 허위 보도였지만 가짜 뉴스라고는 하지 않았다. 팩트 없는 기사는 자제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한 게 다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거꾸로 보면 정영국 전 대변인은 너무 신사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민정 같은 파이팅이 필요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지만 그래도 정영국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은 독재라고 비판받을 만큼 강합니다. 이런 판국의 청와대 대변인이 무조건 가짜뉴스다. 단어 자체도 좀 어설픕니다. 가짜뉴스. 지금 미국에서도 가짜뉴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조건 분류하면 가짜뉴스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일조했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사실이 다르면 차근차근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칼에 가짜뉴스라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진짜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한 적도 없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정말 정색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과 법정 소송에도 벌이면 불리합니다. 청와대 측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논문에 썼습니다. 권력자를 위한 비판은 사실과 다르더라도 조각사유가 된다.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사람은
설령 허위사실로 비판하더라도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다 무죄가 됩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진국의 판례들입니다.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내용을 일반인들이 구체적으로 알기 힘듭니다. 정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비판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이고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언론 자유를 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제1원칙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고민정 대변인이 특정 언론을 거론하면서 언론을 폄훼하는 듯한 가짜뉴스 발언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들로서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김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